안녕하십니까. 예. 저 안에는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죠? 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될 곳이 선관위인데 지금 가장 부패한 곳이 저 선관위가 되었습니다. 가족 회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빠 찬스가 누군지, 도대체 아빠의 어떤 찬스를 받았는지, 엄마의 찬스가 누군지 그 엄마 아빠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런 가족회사 믿을만하니까 믿을만한 사람 뽑기 위해서 가족회사로 했답니다. 예? 저도 공기업에 12년을 근무하면서 믿을만한 사람 뽑으려고 가족 뽑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 공기업에 제가 12년, 예, 만 12년 제가 근무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 사람만 뽑을 때도요, 행정직 하나 뽑으면 보통 몇 명 오냐면 100명 이상 옵니다. 300명, 400명도 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들러리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왜 뽑습니까? 공개 채용은 왜 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팽개치고 그냥 엄마 아빠 찬스로 뽑힌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와서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 선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동전을 6,700만 개를, 자, 동전 여기서 5개만 던져도요 앞면 뒷면 나오겠죠. 그죠? 10개 던지면 한 6개쯤 뒷면, 뭐 4개쯤 앞면 이렇게 나오겠죠. 한 100개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0개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대수의 법칙은 5대5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는 6,700만 개의 염전을 던졌는데 동시에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똑같다는 게 믿어집니까? 이 확률은 우주가 처음 137억 년 전에 생겼는데 매일 137억 년 동안 로또를 맞을 확률하고 똑같다. 그 확률학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확률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모르는데 매번 그렇다는 게 믿어집니까?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나온 인간은 범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잡범 이재명입니다. 맞습니까? 그 이재명이 국민들한테 돌맞아 죽으려고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거는 가짜 선거, 부정 선거, 저 부패한 선관위 믿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두는 시퍼렇게 뜨고 친중 정부, 친북, 종북 정부 들어서는 거, 범죄자가 들어서는 거, 범죄자가 자기 들어가서 이번에 뭐 할 줄 아세요? 대통령이 되면 중앙지검장을 제일 이송윤 같은 놈 앉혀놓고 뭐 할까요? 자기 혐의 전부 다 검사가 뭐 하면 된다? 아니요, 무혐의가 아니라 그냥 취소하면 됩니다. 예, 기소 취소해가지고 어떤 걸로 그거 해가지고 살아남겠다 생각하는 게 지금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사건, 이 4가지 사건 재판받고 있는데 이걸로 종범이 지금 징역 5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김인섭이라는 측근은 징역 5년 받았고, 제 측근은 정단은, 자, 김영정단은 대학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측근 김영 징역 5년 받아서 깜빵에 와 있고요. 정진상도 감옥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석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왼팔이라는 김영희,
깜빵에 왔다 나와서 하나는 재판받고 징역 5년 확정돼서 들어갔고, 하나는 지금 재판 이재명하고 같이 받는 바람에 재판 질질 끌려가지고 아직 판결이 1심도 안 났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꼬락선인데, 이거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이는 알겠지만 자세히 나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동네 개딸들이 그거 다 거짓부렁은 게, 그러면 속 터져야지 그거를 차분차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가 방송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들으면 잘 몰라. 내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근데 재방송에 보면 나중에 대사까지 외워야 안 외워요? 그 정도 되면은 개딸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너 잘 만났다. 내가 그동안 내곡은 얼마나 싸웠는지 보여줄게. 대장동이 말이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동규 TV 자주 모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가 이재명이 왜 안 돼야 되는지,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이재명은 자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선배들도 안 끌어들였던 한총련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한총련 어떤 놈들이냐? 지금 대진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진년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김정은 추종하고 김정은 찬양하고 이런 놈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한총련의 애들이 남의 집 강도짓 하고 하던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사람 패 죽인 놈도 있어요. 그런 놈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느냐?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거를 끌어들여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자 23명이 배지를 이재명 덕에 달았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고요. 그럼 민주당에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간첩법 절대 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절대 필요한 국방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그 수괴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자기 범죄도 감추고 북한 찬양하는 놈들, 우리나라 기밀들 막 빠져나가게,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해가지고 회사 기업 기밀도 가져와라, 국가 기밀도 가져와라, 개인정보도 가져와라, 다 주어라, 다 달라 이거예요. 국회에서. 그게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증언감정법입니다. 그 증언감정법이 통과됐다면 개인 비밀 없어요. 다 줘야 돼. 지금은 어땠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줍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었거든요. 회사 기밀이라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증언감정법이 통과되고 나면, 법으로 인정되고 나면, 국회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국가 기밀이건 뭐건 다 갖다 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간첩들이 그런 국가 기밀을 알게 된다면 그게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중국! 우리의 적국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비밀은, 중요한 비밀은 한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위험이 1000배, 10,000배 가중되는 겁니다. 그거를 국회에 가고 떠들어대면 북한에서는 그거 안 보겠습니까? 국회 감성 제일 많이 볼 겁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개몽령 이후에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 기밀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 국회에서 뭐 한답시고 불러가지고 조지고 하면서 그 기밀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 벙커가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북한에 다 노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놈들, 그러니까 무식한 건지 아니면 애국심이 없는 건지,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때 거기에서 일했던 민노총 사람들 그거 가지고 책임집니까? 안 집니다. 안 집니다. 회사 책임이라고 그때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회사 책임이라고. 회사는 노조 못 살겠어서 해외로 떠난다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인 상황인데 현대제철만 그럴까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런 악법들 노란봉투법 줄줄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예, 들어와서 기업하겠습니까? 전부 다 노조 살판 나면 돈 내고 자기들이 사업하지 뭐 하려고 노조합니까? 예, 게다가 기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 좀 잘 읽어놓으면 세금으로 다 뺏어갑니다. 세금이 보통 하는 게 법인세 있죠. 나중에 또 뭐 세금 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또 주식은 60%를 세금으로 또 내야 돼. 상속세로. 자, 그러면 이거 피하려다가 또 어떻게 돼요? 감옥 가고 이재용 같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또 안 하려니 어떻게 돼요? 중국의 M&A 기업이 사서 중국 기업에다 팔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이 중국에 다 넘어간 게 바로 그런 여기 때문에 넘어가고 기술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기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적재적 M&A를 통해서 기술을 빼내가고 스파이를 통해서 빼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전국 중국으로 다 유출됐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TV 더 잘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자동차 더 잘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기술 뒤써 있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술이 앞섰지만 이미 2025년 지금 현재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마찬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합니다. 미국하고는 무역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선진국들하고는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만약에 이 시장이 풀리면은 왜 미국이 이 중국을 묶어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도 TV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TV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하로는 못 팔아. 우리나라에서도 150만 원 이하로는 못 팔아. 인건비나 자재비나 다 따져서. 그런데 중국에서 3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샤오미 뭐 이런 제품들 TV가 우리나라 LG 거보다 좋은 게 우리나라 시장 안에 들어와서 30만 원에 팔면은 여러분들 300만 원짜리 TV 사겠습니까? 아니요. 애국심에 호소해도 사겠냐고요. 300만 원 주고. 더 화질이 좋은 게 30만 원에 풀릴 텐데. 지금 중국은 공장 가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8시간에 묶여 있어요. 연구소도 8시간에 묶여 있고 공장도 8시간에 묶여 있고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8시간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인구도 많고 인건비도 싼데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 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나라하고 무역하자고요. 미국도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려고 하고 있고 관세로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데 그런 중국하고 무역하겠다.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중국하고 쉐시하면 됩니까? 중국에다가 쉐시하겠다는 자가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 이재명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이재명 그냥 무식쟁이라고 해줍시다. 예, 나라 팔아먹을 놈이겠지만 그냥 무식쟁이.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렇다고 인정해 주자고요. 예, 그 놈이 그냥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한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안 되겠죠. 예, 이런 이재명 대통령 되면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선거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심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된다면 이 나라의 민주가 지켜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소리 지르러 안 나오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여기에 나왔으면 소리 지르고 함께 외치고 뭉치러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자, 맞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지르는데 그것도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선거 50매치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예, 50매치 있다가 TV를 딱 틀었는데 챙전 안 들던 테레비를 딱 틀었더니 이재명이가 쫙 차 타고 대통령 쫙 가고 있어. 괜찮아요? 그 꼴 안 보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하려면 두 가지 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하면 그거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한 선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죠? 공정 선거만 보장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재명이가 선관위만 딱 믿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게 해줘야죠. 그죠? 자, 안 되게 하자고 나온 거고. 두 번째, 뭐 때문에 어떤 거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주 갈등 나오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자, 유권자 2,000명만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2천만 고리를 만들면 돼요. 맞습니까? 2천만 고리를 만들면 돼요. 우리가 2천만 명만 뭉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숫자 말고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이분들이 뭉쳐서 계속 소식을 퍼나르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을 퍼나르고 우리 방송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을 퍼날라서 2천만 명까지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선관위를 공정하게 하고 두 번째 2천만 명이 뭉치는 그것을 만들어내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공정선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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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선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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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공정선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요? 수개표 하면 됩니다. 선거 인명부에 가가지고 도장 찍고, 그죠? 주민등록증 주고 사인하죠. 그 선거 인명부 숫자와 동일한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수개표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전투표가 있고요, 또 관외투표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를 섞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사전선거는 사전선거대로, 관외선거는 관외선거대로 별도 분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명부가 맞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잠깐만요. 자, 제 말 들으세요. 예. 이게 우리가요, 자, 안 먹힐 거는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뭐만 맞으면 돼요?
장부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부 까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투표는 명부 다 까고 누가 몇 명 들어왔는지 동네별로 해가지고 수개표, 전자개표를 돌렸는데 수개표하고 개수가 안 맞아. 그럼 여태까지 다 뭐가 드러나요? 부정선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수개표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투표해달라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확인 시켜달라는데 국민 주권자가 내가 투표한 거 제대로 된 건지 우리가 투표한 게 맞는지 공정하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동네 반장 선거하는데 50명 투표했는데 표가 150개가 나왔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아니면 120개 나왔어요. 돼야 안 돼요? 그거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임명부 안 깠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누가 어떻게 투표를 하고 언제 가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수개표로 확인하면 전자개표를 먼저 돌려. 그래 니들 돌려봐. 그리고 우리가 세볼 테니까 해가지고 세봤는데 틀리면 여태까지 다 부정선거 무효야. 자, 우리나라 거를 갖다가 동남아에서 수입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동남아에서도 아무도 안 써. 왜 안 쓰겠어요? 개수가 안 맞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딱 넣으니까 그냥 프로그램으로 정해져. 그런 개표기를 갖다가 쓰면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동남아에서도 안 쓰는 거를 우리나라는 부득부득 저기만 쓰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냐고요. 6,700만 개 동전을 던졌는데 어떻게 앞면만 날아오냐고.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냔 말이야. 공산당이나 믿지. 공산당 김정은 자식들이나 믿지.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이재명이 차라리 선거를 왜 합니까?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 하라면 되지. 예? 김정은이가 다음엔 여기 리자이밍 동무시키라오. 그러면 그냥 어우 대통령 당선되셨습니다. 박수 치라오 하면 되지. 뭐 하려고 힘들게 이거 심하다. 심지어. 투표하라고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힘들어 죽게 뭐 하려고? 예? 지금 극단 투표 우리 편이니까 부정 투표해도 괜찮고 우리 편 아니면 부정 투표하면 안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 편이건 아니건 부정이 있으면 그 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투표가 부정이면 국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권력이 최우선이지 국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국민의 힘은 투표에서 나오고 그 주권이 투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표의 힘을 조작으로 뺏는다면 이거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4월 4일날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재명은 무죄고 대통령은 유죄고 이재명의 무죄도 무죄를 위한 무죄고 대통령에 대한 유죄는 유죄를 위한 유죄였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뛰어와서 난리 칠 것 같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조용하네?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더니 국민 저항 하나들이 어디 갔어요? 아무도 저항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총 맞을 자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경찰들 여기 와 계신데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몽둥이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0배 더 와 있어. 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좌파들이요 난동을 부리면요 민주화가 되고요, 민주화라 그러고, 우파들이 똑같이 하면은요 그냥 난동이라 그래요. 일동의 대한민국은. 그리고 그우라 그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3도 김달삼이 일으킨 제주도 공산당 폭동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짓이 좌파 놈들입니다. 그게 민주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947년에 무슨 민주화를 합니까? 그때 1947년 8년도에 무슨 놈의 민주화를 합니까? 그때 김달삼이가 일으킨 공산 반군 운동을 오히려 제압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봉암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민주당의 전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었고, 그거를 가가지고 사람들 무참히 찔러 죽이고 그러는데 그거를 계엄령을 안 해야? 공산당이 지금 가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난동을 부리고 제주도를 공산화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고 계엄령 선포 안 하면 그게 집권 남용이야? 직권유기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 아니어야 되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 계엄령 선포하고 그들을 토벌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대한민국 땅인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군인들이 가서 사람을 학살한 것처럼, 미쳤다고 가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서 거기 양면을 학살하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하면 맨날 뭐라 그래요? 저것들이 간첩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영웅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영웅들을 맨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어떻게 돼요? 그냥 빤스 입고 도망간 사람 만들고, 예, 미친 사람 만들고. 4.4.5입이 이승만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4.4.5입이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기붕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기붕 부통령이 후보가 붙었지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혼자 나왔기 때문에 단일 후보라서 그냥 혼자 후보라서 그냥 당선된 거예요. 부통령 이기붕 선거에서 4.4.5입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 덕분에 그냥 대통령은 덤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대통령 나가라니까 대통령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차 타고 집에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쫓겨난 대통령이 어디 차를 타고 나갔네, 걸어갈 겁니다 하고 저기까지 걸어 나가시다가 다리 아프시니까 아이고 이제 차를 좀 타야 되겠구만 하시면서 집에 가셨다는 거 아니었어요? 다 알아요 몰라요? 대통령이 내가 이제 쫓겨났는데 차를 타고, 내가 이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차를 타고 이러시면서 그 노구를 끌고, 초대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원자력도 그 사람이 없었으면 원자력 발전소 박정희 대통령이 못 만들었습니다. 이 초대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청년 학생들 미국의 링컨은 알아도요 우리나라 이승만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산업화가 됐는지, 그 역군들은 누군지, 우리나라의 영웅은 도대체 근대화의 영웅은 누군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군의 그냥 압제에 눌린 사람들이야 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 장악하고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 한번 일으킨 적 없고 맨날 팔운동이라고 공부한 자 제대로 한 적도 없는 것들이 똑똑한 척하고 자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맨날 큰 소리나 치고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꼴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웅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후세들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해고들 알고 이럴 때 출산율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개판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나라에 우리나라 태어난 게 그냥 나는 잘못이요. 미군의 압제에 눌리고 기업들의 압제에 눌리고 이런 나라에 그냥 태어난 게 불행이면 맨날 애들이 뭐 하겠습니까?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지금 젊은 애들이 뭐 합니까? MZ 조폭 만들어서 그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못 가져요. 기업들이 없어요. 회사가 많아지면 인구가 줄는데 기업들은 많았으면 서로 데려가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데려갈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치킨집하고 동네 소프집하고 이러다가 또 망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현실 아닙니까? 기업들이 잘 돼야 자영업도 잘 되는데 기업이 안 되니 자영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들이 원하던 헬조선이 드디어 2025년도에 빨갱이들이 말하는 헬조선이 드디어 이제서야 진짜로 온 겁니다. 이제 이거 방치하면 바로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돌려 있으면 마지막 지금 미국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6월 3일 날 선거 때까지 아마 한국은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널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재명 되면 대한민국 끝난다는 말을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국정간섭이잖아. 왜? 다른 나라 거 내정간섭.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미국이 애들로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재명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은.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6월 3일 이재명이 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막아야겠죠? 막아야겠죠? 그러면 두 가지 뭐예요? 부정선거 막아야겠죠? 공정선거 요구할 수 있죠? 국민 주권자가. 자, 보이지도 않는 잘못된 거 찾아내라는 거 아니고 공정선거 해달라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투표 공정하게 하자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가 확인하면 인정할게. 그래,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60%가 이재명이 좋아하면 그래 공산주의 되면 되지 뭐. 나라 운명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인정할 수밖에 없지 뭐 하겠어요. 근데 미쳤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이 공정선거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잡은 2천만이 공정선거를 외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60일 후에 2천만 명이 공정선거, 대한민국 공정선거 보장하라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포문을 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오.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